네,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콴달루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매우 똑똑하시고 즉 지능도 높고 그리고 주말인데도 와주셨으니 열정도 엄청 가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저희 학원을 뭐 어떻게 다니면 좋다 이런 내용보다는 온전히 수학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이걸 좀 들어보시며 우리 자녀분이 치르는 내신 혹은 여기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내신을 즉 사실 타임어택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간결하게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애가 학원을 왜 다녀야 되냐? 사실 학원의 종류가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전 지금 수학학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왔으니 수학학원에 다녀야 되는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들 혹시 보시기에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네, 제가 사실 3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30 초중반이고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에 대한 지혜는 저보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고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콴다일로 학원을 차릴 때 이제 콴다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수강생 수들을 한번 쫙 누적 카운팅을 해봤어요. 10,000명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애들 참 고귀하고 좋은 친구들이라 자녀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애가 좀 더 수학을 잘할까 국어를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을 써야 되는 건 딱 요 논리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자녀가 10,000명을 한번 겪어봤다. 이 말인즉슨 우리 친구가 A랑 B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치면 그 모든 선택을 한 친구들을 다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아닐지언정 A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수학학원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즉, 한 줄 요약하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경험치를 공유받고 기회비용을 낮추러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제가 첫 슬라이드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내용은 온전히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너가 이런저런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이었구나 라는 걸로 참고상으로 들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신데 즉 내신, 타임어택 시험에 관심이 좀 많으실 거라 제가 크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져왔고요.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직관적인 질문인 거죠. 타임어택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경험치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를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 성향 자체가 매우 실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정말 극초반 때 저도 강사 1년 차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제 의지로 수강료 환불을 참 많이 해줬어요. 이유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타임어택에 대해서도 저는 실험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타임어택 준비를 잘하지? 라고 하면 대답이 거의 일치합니다.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저 진짜 생각보다 사실 많이 독하거든요. 제가 그때 1대1, 1대2 수업들이었는데 몇천 문제를 풀려봤는데 결론은 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내가 타임어택 능력은 문제를 많이 풀리는 거로 늘지 않고요.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문제를 많이 푸니까 오히려 늘어져요.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더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면 타임어택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 이건 어찌 보면 팁에 가까운데요. 얘는 결론은 딱 이거예요. 매우 촉박하게 시간 제한을 걸고 시험을 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수는 적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문제를 애한테 15분 동안 풀어봐 라고 하는 게 타임어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몇천 문제를 풀어가지고 애가 타임어택 능력이 길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20문제를 15분 동안 푸는 게 애가 분명히 많이 틀릴 텐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가 사실은 조금 고민하시면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타임어택 시험이 근데 왜 문제지? 사실 타임어택 시험은 문제가 없고요.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맞습니다. 내신은 50분 제한 시험이긴 한데 난이도가 낮을 때 애가 엄마 나 타임어택이라 문제였어라는 얘기 절대 안 하죠.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 후반일 때는 내가 홀수 번째부터 풀든 뭐 짝수 번째 풀든 뒤에서부터 풀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타임어택 시험이 진짜 중요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을 칠 때 사실 타임어택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 40분 정도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1등급 친구든 1등 친구든 5등급 친구든 그냥 풀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한 10분, 15분 남았을 때가 문제가 돼요. 아니 문제가 5문제 넘게 남았는데 시간이 10분이야. 그럼 그때 애가 뭐가 되냐면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얘가 작동 안 하시고 얘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맨날 시험 끝나면 하는 말이, 아마 여기 고2 어머님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아 엄마 나 풀 수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해요.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이게 결과만 표면만 보고 나서는 아 시간이 진짜 부족해서 못 봤구나가 아니고, 그 10분 15분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10분 15분 동안 애가 머리가 워킹하지 못했다, 머리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시험을 잘 보지 못하더라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막아줄 수 있냐, 예방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결론은 제가 여러 실험을 거쳤을 때 제 결론은 그 시험장에서의 상황과 똑같이 재현해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시간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게, 20문제를 15분 동안 어떻게 풀어서 다 맞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대신 얘가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손으로 풀어 나갔을 때 얼마나 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냐를 훈련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촉박한 상황 자체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시험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던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에서 긴장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타임어택을 훈련하는 목적이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강사니까 그냥 딱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매우 빡빡하게 걸어준다. 문항수는 적어도 된다. 이게 결론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엄마가 오늘 설명회 갔다 와봤는데 너 시간 제한을 빡세게 걸어서 시험 한번 쳐보래 라고 해서 애한테 집에서 풀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안 푸시던지 풀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중요한 거는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애가 그 타이트한 시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조금이라도 잘 보려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타임어택 훈련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들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제 생각에 오늘 설명에서 제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난도 문제, 즉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냐인데, 저희 학원 문자를 한번 받으셨을 텐데요.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제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와 수학을 같이 함으로써 국어 성적도 과학 성적도 오르는 게 제가 지향하는 바, 제 목표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저희 수강생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수학 시험 하나만 잘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려면 수학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요즘 입시에서의 수학의 역할은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냐예요. 누가 수학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하여 점수는 잘 뽑아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결론을 제가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딱 요 숫자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2대 7대 1이에요. 2대 7대 1인데 요게 뭐냐면, 아마 여기 참석하셨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말에, 즉 12월 달에 제 수강생들, 재원생들을 위하여 이벤트를 몇 개를 준비했어요. 공부법 간담회였고요. 그 자리의 연사는 제가 아니고 제가 가르쳤었던 제자들, 졸업생들입니다. 자, 그 연사로 설 수 있었던 친구들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2개 중 하나를 달성하면 돼요. 서울대 의대를 다니든 현역으로 의대를 갔든, 즉 공부를 잘했던 친구라는 거죠. 제가 총 세어보니까 총 14명의 공부법 연사가 섰었고, 그 친구들이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이 다행히 있었어요. 물론 제가 바랬던 것만큼 믿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설명회를 처음 기획했을 때 친구들이 본인 한 명당 보통 한 1시간 정도씩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대단한 공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제가 제 사비 다 썼어요. 10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근데 정말 가지각색으로 공부하셨더라고요. 애들이 막 아침에 공부한 애도 있고 막 저녁한 애도 있는데, 다행히 하나의 공통점이 여기예요. 여기고,
제가 그걸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딱 느꼈던 레슨 런이 있어요. 한 줄 요약이 딱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 니네 진짜 운이 좋구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니네 그냥 별 가치관이나 뭐 헤게모니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네 마음대로 했는데 어쩌다가 그 공부 방법이 요즘 입시에 정말 잘 맞아 떨어졌구나가 제가 느낀 결론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답이다. 이게 대체 뭐냐면 2대 7대 1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 애들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문풀을 하시고 그리고 얘에 대한 오답을 하시고 얘에 대한 기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해요. 수학학원 다니는데 요즘 오답을 안 하는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답을 하시겠죠. 근데 애들이 에너지를 쏟는 비율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공부법 간담회에서 애들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아, 니들 중요시 여기는 파트가 아예 다른 애였어요. 우리 사실 솔직해져야 되는 게 대부분 애들이 학원을 다닐 때, 뭐 수학학원은 보통 월금반 아니면 화목반 아니면 수토반이잖아요. 그 요일과 요일 사이에 숙제를 할 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금반이라 치면 화수목 동안 애들이 숙제하는데 온 힘을 쓴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애들이 끝나고 나서는 학원 가서 정작 오답을 해야 될 때 그냥 고치는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친구, 그 서울대에 간 친구의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의 단어를 그대로 빌려오자면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본인 입장에선 얘는 필터링이라고 생각한대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담백하게 찾아내는 거지. 왜 숙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진짜 1도 모르겠다요. 이 친구가 얼마나 좀 요즘 MBTI가 유행이니까 극티적인 성향이냐면 그 친구 휘문고 친구거든요. 제가 아직 기억나요. 수학 시험이 통과 다음 날이었는데 통과가 그 해 유난히 어렵게 나왔고 그해 휘문고 애들이 20몇 명이 다녔었기 때문에 애들이 우르르 오면서 직보를 하니까 남자애들이니까 막 욕을 하겠죠. 아, 뭐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서 들어오는데 걔는 딱 들어오더니 그냥 뭐 행복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할 거예요. 야, 너는 안 어려웠니? 통과하니까. 아, 어려웠죠. 라고 하길래. 근데 너 왜 이렇게 평온하니? 라고 하니 다른 애들은 더 못 받겠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타고난 인성이 뭐 타고나기를 성격이 시험 지향적이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냐라는 건데 수학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그 친구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본인은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왜 에너지를 애들 대부분 7대 2대 1 혹은 8대 2대 0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걔는 심지어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매우 뛰어난 친구라 스탑워치를 이때 쓴대요. 언제 쓰냐면 스탑워치를 문제풀이를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풀이 할 때 쓴대요. 참고로 애들이 숙제를 할 때 1회독 하는 거는 극상위권이나 3등급 친구나 똑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수학학원 숙제가 60문제 하잖아요. 60문제 1회독 하는데 한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거 풀고 나서 두 번째 2회독 할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은 일단 모르겠다고 그냥 놔버리던지 아니면 오히려 한 문제를 막 30분, 40분을 고민해서 풉니다. 그러다가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 이 단어는 잘 되라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문제 풀 때 희노애락이 왜 있어야 됩니까? 걔가 스타워치를 어떻게 쓰냐면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몰입되고 매몰되어 3, 40분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래요. 근데 자기는 공부를 해봤을 때 수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5분 딱 제거한대요. 두 번째 회독을 할 때 일부러 본인이 빠지기 때문에 스탑워치를 5분에 딱 재놓고 5분 지났으면 끝. 물론 본인이 풀고 있는 중이면 그 답은 내겠지만 이 5분이라는 거는 애들이 보통 모르는 문제를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뭘 하다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뭘 할지를 모르겠다지. 그 5분 지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걸 다 넘어가고 이제 오답할 때 온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참 답답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애들도 저한테 자주 저학년 때 질문하는 건데 쌤 해설지를 봐야 되나요? 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대학을 가긴 해야 됩니까? 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학원이 있어요. 황소.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전 그거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극소수. 근데 그게 아닌 물론 전 그건 공감합니다.
거의 한 수학과 박사급 정도 되는 인력이 옆에 타이트하게 붙어서 생각하는 길을 알려주면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수학은 사고력의 학문이야라는 그런 이제 거짓말 하에 애를 그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사고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팁인데, 수학에서 사고력을 훈련하는 건 수업 시간이어야 돼요. 애가 혼자 공부할 때 사고력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첫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대신에 고등학교 수학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100점이 끝이잖아요. 저는 120점 맞으면 맞을 수 있어요. 이 업을 10몇 년을 했으니까 이 문제는 솔루션이 1, 2, 3이 있는데 솔루션 3으로 푸는 게 제일 빨라라는 것까지도 당연히 직업이니까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애가 같이 생각하면서 생각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지, 혼자 고민 2시간 날아가고 이런 거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서 정의를 잘해야 돼요. 우리 수학을 잘하게 만들 건가? 수학 시험을 잘 보게 만들 건가? 저는 온전히 제 초점은 수학 시험을 잘 보게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스노우볼을 굴려서 국어, 과학탐구, 사회탐구, 영어까지 잘 보게 만들자. 시간 확보를 해서. 이게 저의 가치관이고, 그럼 결론은 딱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에너지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요. 여기서 대신에 어머님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무섭게 공부를 합니다, 애들이. 지금 제 정규반에 현재 2학년에도 아직 1학년 친구들은 본인 내신을 안 쳤으니까 가설이죠. 본인은 수학을 잘할 거다. 근데 2학년 친구들은 내신이 나왔죠. 거기서 그냥 내신 전체 등급, 수학 말고 전체 등급에서 1점 극초반인 친구들이 참 치사하게도 성격도 좋아요. 애들 막 사회관계 너무 좋고요. 걔 옆에 친구들만 몇 명씩 붙어 있고요.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 학원은 오답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답하는 시간에 걔네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말 걸면 짜증도 내고요.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는 전국구 자사고에서 1.0인 친구예요. 걔가 본인의 동생도 여기 학원을 다니는데, 그 동생이 본인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라고 하니까 본인은 오답하는 중이었는데, 좀 더 제가 여기서 못할 말을 했지만 한 줄 요약하면 저리 가였어요. 저리 가. 나 지금 오답하는 중이야. 이게 근데 걔는 진짜 교우관계가 좋거든요. 교우관계가 좋은 친구인데 그만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지, 해설지 당연히 중요하다고요. 해설지가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해설지를 왜 보느냐를 잘 알고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해설지를 보는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보는 거고, 제가 해설지를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에 해설지가 30줄이다. 그럼 그거를 그냥 30줄 다 읽고 문제 풀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가려야 돼요. 30줄 이렇게 있으면 29줄을 가려놓고 한 줄씩 까내려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 뭐 할지 알겠으면 그때부터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예요. 오답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원래. 그래서 오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오답에 초점을 두면은 애가 시간이 최종적으로는 세이브가 돼서 얘네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순환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애들은 잘못이 없는데요. 우리 애들이 오답 노트를 왜 안 쓸까요? 써봤자 성적 안 오르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답을 본인이 다 봐봐야 의미가 없더라.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뭐냐면 본인이 틀린 모든 문항에 대해서 위계를 똑같이 줘서 그래요.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다 똑같은 틀린 문제.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 봤을 때 이거는 진짜로 내가 몰랐던 거네. 이 문제에서 얻어갈 레슨런이 확실히 있네. 그런 문제들을 선택해서 넣는 거지. 단순한 계산 실수 이런 것들을 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공부 방법이 2대 7대 1의 에너지를 쏟는 거다. 이게 사실 오늘 제 공부 관련된 영상은 아니죠. 네,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한 1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가 실전력이 없대요. 긴장을 많이 한대요. 일단 여기는 죄송하게도 실전력이 약하다고 하는 10명 중 보통 9명은 실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를 위에서 찍어 누르면 사실은 긴장 안 됩니다. 애가 만약에 실전력이 진짜 약하다고 하면 집에 가서 초3 시험지 한번 풀려보세요. 귀찮아가지 벌벌 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력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실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수학에서 실력은 애매모호한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시험 범위 한정에서 다 틀렸냐? 엄마 나 틀릴 거 다 틀렸어. 수학 끝냈어. 이게 수학적 실력 있는 거예요. 수학적 실력 이꼴 내가 틀린 문제들이 쌓여 있느냐? 나는 걔네들을 기록했느냐? 요게 수학적 실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일단 저는 제가 수학 시험에 대해서 타임어택에 대한 정말 작은 팁 하나 드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수학을 가장 많이 공부하니까 그 많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 자리는 당연히 콴다일로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제가 지금부터 딱 5분 안에 지금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수학을 해왔는지, 앞으로 또 수학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거부터 진짜 바로 잡고 가고 싶어요. 이제 저희 학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죠. 지난 여름방학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뭐 오해나 다른 뭐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던데, 일단 결론은 태블릿 당연히 권장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은 제가 뒷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하지만 종이를 원한다면 종이라는 건 언제든 가능해요. 종이라는 건 언제든 가능한데, 제가 이제 뒷 슬라이드에 좀 뭐랄까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여름방학에 개원하고 지금 현재가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사이에 저희 학원 원생수가 3.5배 늘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이 기간에 뭐가 있느냐예요. 9, 10, 11, 12월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중등부를 오픈했지만 그 전엔 다 고등부만 있었습니다. 즉 2학기 동안 애들이 성적이 나왔다. 그거 가지고만 3.5배 순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가장 큰 특징 2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스프린트 포인터라는 게 저희 내신 기간에는 정말 잘 워킹하는데,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시험은 한 세트를 50분 동안 푸는 거야가 아니고요. 이 시험은 20문항인데 1번 문제는 50초, 2번 문제는 60초, 3번 문제는 65초. 문제마다 시간이 세팅되어 있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순간 40초 지나면 1번 없어지고 50초 지나면 2번 없어지는 그런 땡시와 똑같은 포맷의 시험을 매주 보고요. 이게 내신 기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매 일주일이 월금반이다, 화목반이다. 그럼 첫날에 월요일에 스프린트 포인터를 볼 건데, 내신 기간엔 애들도 이제 인정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 하나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문고 작년 시험지, 진선여고 작년 시험지를 그대로 넣고 문항마다 시간 세팅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총 40분이 넘으시거든요. 메디컬 출신들이. 그분들에게 제가 다 풀려봅니다. 그리고 시간 평균을 내요. 거기서 제가 내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7초 나왔다. 그럼 38초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서 애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타임어택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나요를 매우 빡빡하게 한 시험지를 매주 경쟁자들끼리 본다가 이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 이제 저희의 서킷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시기도 하고 문의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 때문에 오늘 이 옷을 입고 왔거든요. 접니다. 저고 무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흔히 얘기하는 수학 강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당연히 그 단원에 대해서 불쌍하게도 체계가 다 서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시험을 잘 봐보자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지를 잘 분석해야 되잖아요. 혹시 수능 몇 년 된지 알고 계신가요? 31년 됐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수학이 사실은 범위가 아시다시피 많이 줄었죠. 범위는 많이 줄었고 연세는 많으세요.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작년 수능 22번도 그렇게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수상 부등식 센 B 하나랑 수투 한 1품 정도 난이도 두 개를 섞은 거거든요. 그게 너무 생소해서 애들이 많이 틀렸을 뿐. 그래서 사실은 단원 체계가 서 있다가 강사의 특징이에요. 강사는 왜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했으니까 아니고 그 많이 했을 때 이 단원에 나올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예요. 근데 애들에게 이런 수업을 할 수는 없죠. 아니, 아마 주무실걸요? 주무실 거예요. 이거를 다 알려주는 게 정답이지만 주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고쳐봤냐면 콴다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걸 다 하면 마스터가 된 게 맞는데 어떻게 주지? 어떻게 주지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서 낸 겁니다. 근데 사람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 객관화가 저도 좀 잘 되는 편인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자신은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수학 강사 한 100명 정도를 모아볼까? 그리고 걔네가 알고 있는 걸 쫙 다 리스팅 해볼까? 그리고 일단 맵 하나를 만들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기 있는 주황색 점, 초록색 점 저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끼리 태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 데이터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버전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이 이제 저기 위에 보면 숫자들 1, 2, 3, 4 있잖아요. 저거 하나가 뭐 흔히 얘기하는 유형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형을 저희가 어떤 체계로 잡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들을 가장 잘게 쪼개 놓았다. 그리고 걔네끼리 태깅을 시켜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오른쪽이 서킷 트레이닝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을 애가 태블릿에 풀면 참고로 서킷 트레이닝은 죄송하지만 당연히 태블릿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태블릿 학습을 하기 싫어한다 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 등원시켜서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말이 나온 김에 태블릿 제가 참 여름방학에 큰 고생했거든요. 애들이 태블릿으로 공부를 해주길 바랬건만 이상한 짓을 해주셔서 다행히 답은 찾았어요. 답은 찾았고 저희 학원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패드로만 다 합니다. 갤럭시를 쓰지 않아요. 이게 뭐 너는 왜 삼성을 싫어해 이게 아니고요. 아이패드가 무슨 기능이 있냐면 스크린 타임이란 기능이 있고 제가 제 자녀로 등록을 시켜요. 그러고 비밀번호를 제가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은 공부와 관련된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제가 애플 본사에는 자녀 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자, 그 전제 하에 태블릿으로 왜 풀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블릿의 장점이 뭘까요? 애가 무슨 풀이로 푸는지 그리고 몇 초 동안 풀었는지 그리고 너는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진짜 좋은 장점은 이게 고3 끝까지 남습니다. 애들 사실 수학학원 다니면은 언제 뭘 푸셨는지 찾기 힘드시죠? 제가 어머님들에게 애가 중2 여름방학 했는 수학교재 가져다 주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하면 찾기 힘드시지 않나요? 그렇게 어딘가 날아다니실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알고리즘은 자 유형 하나를 했다. 그럼 애가 잘 풀었으면 합격을 하고 못 풀었으면 탈락을 하는데요. 합격을 하면은 그 유형에 들어있는 심화 문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화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하면 통과고 근데 그 심화 문제를 풀었을 때 탈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심화 유사 문제들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처음 문제를 풀었는데 탈락을 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는 유사 문제들을 다시 풀어서 합격을 할 수 있고 합격하면 여기 심화로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또 탈락할 수 있고 그러면 사고죠. 이건 사고예요. 그럼 그때 옆에 선생님이 붙어서 더 티칭을 해주고 여기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이거를 서킷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감옥이래요. 근데 이게 전 그때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유형학습을 이런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애 입장에서 못하는 친구는 못하는 애 입장에서 확실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킷 트레이닝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내신은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공표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만들기 진짜 힘들거든요. 내신 매 회차 학교별 시험지를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 회차 휘문고 친구는 휘문고 시험지를 받고요. 뭐 중동고 친구는 중동고 시험지를 받는다. 외대보고 친구는 외대보고 시험지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너희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 시험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김지원이라서는 아니고요. 이건 제가 콴다의 정말 가장 감사한 부분 중 하나인데 콴다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두 가지죠. 회사니까 인력풀이 큽니다. 콴다 컨텐츠 팀은 200명이 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일단 내신 기간에 시험지 만드는 데에 다 쓰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많죠. 애들 콴다 언제 쓰죠? 물론 숙제할 때 쓰긴 한데 모를 때 쓰죠. 모를 때 쓰는데 좋은 문제가 지금 총 66억 개가 넘게 있거든요. 걔네들로 시험지를 잘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매 회차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시험 대비가 아무래도 가치관이나 이제 철학이 시험에만 온전히 좀 맞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주지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형태가 다른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거든요. 지금 대치동이 아니고 전국 전체에서 적어도 대치동이 아닌 전국 전체에서 고1, 2 내신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가 있냐?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확신하고 거기에 부끄러움 없이 계속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의 증거로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며칠 전부터 N수생들을 받아요. N수생들을 받고 감사하게도 지금 문의가 참 많이 오는데 저희의 딱 첫 슬로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마나 시험에 진심인지. N수생이라는 얘기는 수능 성적이 있겠죠? 그 성적보다 오르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에요. 저희는 진짜 전액 환불을 기준으로 N수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N수생이면 그래 누군가 인생이 걸려있는데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심이기도 하고 자신도 있다. 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응 입시팀의 수장인 공다경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빠르게 저희 설명에 신청하신 분들은 되게 평화롭게 신청하시겠지만 여기서 진짜 좀 전제 같은 상황에서 좀 신청하신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거예요. 저희가 문자가 이틀 동안에 딱 2번 나갔는데 60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급하게 신청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학원에서 통 크게 이렇게 중개차를 18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중개차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희 학원에 지금 이원 중개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학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제가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많이 좀 소개를 좀 드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회를 좀 기획을 하게 된 게 저 사실 그 어머님들 이제 반응들 보고서 진짜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사 보면은 뭐 챗GPT 어쩌고 하는 내용들 사실 기사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이런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해 갖고 무언가를 이렇게 낸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사용한 게 티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듣기에는 좀 아무래도 저희는 사실 사용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되게 영리하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사실 효율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이를테면은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뭐 이를테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꼭 남의 지식을 훔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툴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약간 오해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저도 얼마 전까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당연히 잘 모르고 그래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LLM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들이 좀 뭐랄까 우리 때 같은 경우 이를테면 엑셀 활용 능력이나 PPT 능력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들 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꼭 무조건 나쁘다 불법이다라고 사실은 할 수 없고 마치 우리가 인터넷 뭐 이를테면은 초록창에서 검색하면서 이제 남의 글 긁어갖고 숙제를 내는 거는 안 되지만
남의 글을 긁어갖고 숙제를 내는 게 안 된다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은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요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로 좀 뭐랄까 목마르신가 보다 싶어서 최대한 좀 열심히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제가 좀 고민하다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학부모 교실 느낌으로 진짜 제가 그냥 콕콕 집어서 이거 쓰시면 돼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그리고 제가 PPT 구성도 아예 그런 식으로 좀 바꿨거든요. 일반적인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최대한으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를테면 뭐 IT 업계 예를 들어서 종사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미 좀 잘 쓰시겠죠. 근데 아마 그러시지 않으니까 여기 계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저처럼 그냥 잘 모르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다가 이런 거 이미 다 아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진짜 노베이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내신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실 모의고사 뭐 준비도 하고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교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들이기가 좀 힘들다 보니 그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게 그냥 찝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수행평가나 학생들이 뭔가 내용을 비교과 내용 주제를 잡고 뭔가를 할 때 뭐 보고서 쓰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학생들이 보니까 그 제가 아쉬운 거는 그 무엇보다 수학입니다. 수학 쪽에 보고서나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좀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분야보다 학생들의 마음의 짐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비교과 내용 주제를 잡거나 내용을 수학 보고서 같은 걸 쓸 때도 너무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은 몸을 사린다? 몸을 사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사라든지 수학자라든지 아니면 실생활 속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책 속에 있는 내용 그냥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충분히 사실은 학생들이 더 이론적으로 세게 갈 수 있는데 수행평가로 수학 보고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오픈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학 보고서를 좀 예쁘게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AI 대표적인 플랫폼이 보통 챗 GPT 많이 알고 계시지만 비슷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 어쨌든 다 이제 챗 GPT처럼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가장 대표적인 애들인데 저희 선생님들이랑 저희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네들이 다 어쨌든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요거 쓰세요. 요럴 때는 요거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우선은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뭐냐면은 올 초에쯤에 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거든요. 근데 기사인데 그 올 초쯤에 그 구글의 어떤 인공지능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잘 풀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로 처음 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 정도는 아마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요새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번역 되게 잘 되니까 약간 어색해도 내용 다 이해할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어로 지금 이거를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수학 보고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저것 찾다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올 초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관련된 보고서를 쓸 때 이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쭉 설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쭉 두셔도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엣지 있잖아요. 그 엣지 창을 여시면 저 오른쪽 위쪽에 여기서 이게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코파일럿이라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저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뜨고 마치 챗 GPT한테처럼 내용을 요약해줘, 내용을 설명해줘 라고 이제 말하면 얘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딴 것보다 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엣지 창에서 많이 검색도 하고 하니까 그때 그냥 번호 클릭 하나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곧장 오른쪽에서 챗 GPT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접근 편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들 잘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팁을 좀 드리자면은 만약에 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만약에 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검색하려고 할 때
국내 기사 좀 검색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영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새는 번역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사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뉴욕타임즈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 지금 속도가 이게 넘어갔는데 뉴욕타임즈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그 기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사들은 보통 잘 안 그러는데 해외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 자체에서 이제 근거가 되는 이게 또 지금 그 기사에서 지금 클릭을 한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이제 링크를 다 연결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문제를 많이 맞췄는지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되는 네이처 논문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학술적인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니까 자료를 찾기는 해외 기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 네이처 논문으로 넘어간 거고 네이처 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창에 뜬 거니까 얘가 얼마든지 요약을 해줘요.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논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이제 창에 있는 걸 잘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들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제가 이걸 쳤냐면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더 쉽게 얘기해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이처에 나온 수학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막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서 이제 명령하는 방식인데 중학생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고등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는 것이 이게 코파일럿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온 걸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코파일럿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창에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또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이게 PPT, 엑셀 이런 거잖아요. 워드.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워드나 PPT나 엑셀 같이 이거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가 코파일럿 띄울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이거는 지금 워드 가지고 갖고 온 거긴 한데 워드를 이제 화면을 녹화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 우리 막 수식 이런 거 함수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코파일럿한테 그냥 시키면 되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우리가 막 그거 공부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엑셀 그 함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파일럿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특징은 이거예요. 사실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어지간한 거에 다 걸려 있으니 인터넷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엔간한 거 다 걸려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용하기가 되게 좋다.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로드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클로드는 뭐냐면은 이게 클로드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제 코파일럿 끝났어요. 클로드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챗 GPT나 아니면은 코파일럿처럼 이거저거 해줘라고 그냥 시키면 되는데 근데 얘는 PDF를 얘한테 이제 이 인공지능한테 올려줘요. 그 다음에 PDF에 있는 논문 같은 걸 올려준 다음에 이거 논문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PDF를 굉장히 잘 인식하는 애입니다. 이게 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우리가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특히 보고서 쓰거나 할 때는 조금 권위 있는 어떤 자료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제 논문이나 혹은 논문에 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PDF를 제공을 하니까 그 PDF를 얻기만 하면은 얘한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사례인데 왼쪽이 그 아까 코파일럿 보면서 그 인공지능 수학 문제 푼 거 그 네이처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을 실제로 다운을 제가 받아봤고요. 그 다운받은 논문을 클로드한테 올린 거예요. 올린 다음에 논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 논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줄 요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논문에 있는 피규어 내용 그냥 제가 capture를 한 거예요. 이거 논문 내용을 이를테면 이게 지금 제가 일부만 캡처했지만 실제 논문에서는 이 그림에 피규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규어 1, 논문의 피규어 1을 설명해줘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겨 1 논문 내용에 있는 저 수학 내용 그림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준 겁니다. 요 정도면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또 이해가 너무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아까 그 네이처 논문에 나와 있었던 그 구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련된 그 논문 내용을 피겨를 이제 피겨 3 설명해줘, 4 설명해줘라고 해서 이제 시켜보니까 이게 클로드가 이렇게 좀 설명 나온 거를 제가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요 정도쯤 나온다라는 의미로 갖고 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글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것들은 이제 PDF 많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클로드를 제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DF 있는 경우는 클로드를 사용하셔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라는 게 있어요. 보고서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PPT로 발표해야 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감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PPT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신세계죠. 이거 근데 어머님들께서 한번 이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세대는 왜 스마트폰 처음 생겼던 걸 우린 다 아는 세대잖아요. 그때도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전에 PCS도 있고 하던 너무 옛날인가 PCS 막 있고 하던 그 시절에 저 학창 시절에 PCS 처음 나왔는데 그때 그 시절에 거기서부터 이제 스마트폰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던 막 애니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시면서 그런 것들 있던 시절이랑 그 이전이랑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 상전벽해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사실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감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PPT를 만들어주는 앤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인공지능이 그냥 아주 멋있게 잘 풀어가지고 논문 썼던 그 내용 아까 그래서 텍스트 정리를 해줬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는 클로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클로드가 정리한 그 텍스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프롬프트 편집기가 있어요. 감마 그냥 검색해서 오늘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정해주면은 이 프롬프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사실은 그 앞에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된 인공지능 그 내용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좀 약간 칙칙한데 근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되게 상큼하게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PPT 디자인을 쫙 해가지고 정리를 싹 해줘요. 그래서 감마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PPT 만드는 거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PPT 뚝딱 만들어주는 애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이스페이스. 사이언스 스페이스의 아마 줄임말인 것 같죠? 사이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하시기 좋냐면 왜 수학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챗 GPT한테 그런 애들한테 이런 거 어떻게 해줘라고 이제 이걸 쳐가지고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수식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그럼 수식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얘는 PDF에 있는 수식을 이미지를 이해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서 설명을 해줘요. 얘가 사이스페이스라는 왼쪽 위에 저거 사이트 이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치려고 하면 우리 타이핑하려면 한나절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식하고 쫙 설명해 줍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오히려 정리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는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거 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해 줘.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수학 내용 어려워서 보고서 못 쓴다는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릴게요. 어떨 때 이제 수식 타이핑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PDF에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다. 그래서 특히 수학 가지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수학 말고 딴 건 안 되냐? 안 되진 않아요. 조금 더 약간 강점이 있는 부분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사이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있습니다. 한다. 아시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칸다에서 인공지능 수학 폴리라고 지금 제가 이게 사실 이거 절대 정말 명세코 학원에서 시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쨌든 중개차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러러서 마음이 우러러서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칸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뭐 이제 앱이나 아니면은 사이트가 전부 다 해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칸다 약간 평가절하 당하는 느낌인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챗GPT의 4가 가장 최신 거거든요. 그거를 성능 일부 넣고 한 것들도 막 기사도 뜨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들 되게 이제 잘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PDF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를 이제 텍스트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진 찍어갖고 올리는 거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의 그 개발세발인 그 글씨 같은 경우도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콴다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사진 찍어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이제 나 이거 알려줘라고 하는 거는 그걸 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글씨까지 다 알아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꽤나 쓸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챗GPT로 좀 갈게요. 이거는 챗GPT한테 뭐 했냐면은 그 아까 앞에 그 오일러 정리 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려서 그거를 가지고 그 사이스페이스에서 그 오일러 정리 갖고 이제 한 내용 갖고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오일러 정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목차 좀 짜줘라고 하면 이렇게 목차도 다 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나는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 특정 제안한 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목차나 내용들 잡아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게 강점이, 이건 어떤 게 강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약간 일종의 원조 같은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가 좀 뭐랄까, 뭘 하더라도 사실 챗GPT는 그러니까 평타 이상은 가주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생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오일러 정리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좀 찝은 이유가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한 고1 때쯤에 그 수학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보고서 쓰거나 할 때 자유주제로 잡을 때 학생들이 많이 건드리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쓰거나 하면은 요 정도면 사실은 고1 정도면 사실 웬만하면 어쨌든 차분히 읽으면은 이해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뭘 하더라도 다 중박 이상 하니까, 아니시면은 아까 앞에 거 복잡하고 어려우시면은 그냥 챗GPT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챗GPT를 아무래도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챗GPT를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GPTs라고 해서 S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막 떠요. 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애플이나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구글이 이제 막 한 다음에 그 체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알아서 어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올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애플이 만든 게 아니라 애플의 앱스토어에다가 개개인들이 이제 그 애플의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는, 활용하기 좋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챗 GPT도 얘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이제 크거든요. 근데 너무 크고 막연하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걸로 어떤 누군가가 요거를 이게 딱 그쪽에 포커싱을 좀 더 만들어 갖고 잡아 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어플 같은 걸 개인이 만든 것처럼 개개인들이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GPT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굵직굵직하게 트렌딩 이런 식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좀 묶어 놓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챗 GPT한테 시켜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마치 아까 제가 다른 사이트들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좀 더 이쪽에 좀 더 특화된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4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게 이거를 잘 쓰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면은 링크 리더라는 얘가 이제 GPT-4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링크 리더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저 조금 확대 좀 해주세요. 왼쪽 위에. 확대 좀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는 GPT-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저희가 사실 되게 잘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추천드리자면은 Write for me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거 글을 잘 써주는 GPT-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도 아까 제가 왜 PDF는 이거 올리시면은 여기다가 하시면 좋아요 했지만 GPT는 다 합니다. 얘도 다 해요. 그래서 PDF 올린 다음에 내가 고등학생인데 영어 기사 동아리에 있고 나 영어 기사 써야 되니까 요거 내용 갖고 기사 써줘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GPT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GPT-3한테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게 예쁘게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마지막에 좀 정리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은 좀 필요는 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좀 교육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서치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내용을 잡거나 하는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이 내용을 본인이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일부러 수학을 갖고 온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하면 학생들이 시간은 시간대를 줄이면서 역량도 키우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링크 리더 이제 사용한 건데요. 링크의 기사 내용을 목차를 만들어주고 한글 천자 내외로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용하면은 이쁘게 쫙 잘 정리가 돼주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면은 시간은 많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GPT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사실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왜 아까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티도 많이 나고 우리도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경우가 좀 작고, 그래서 제가 1% 10%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개발하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그 역량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얘가 빨리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내용이 나오려면, 컨텐츠가 나오려면 그 원하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그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명령 해주는 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서, 혹시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학생도 있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이제 잘 쓰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이거는 코세라는 많이 아시죠? 코세라에서 그냥 한번 쳐본 건데 400개가 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강의 중에 그냥 하나를 임의로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 한번 캡처를 해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좋게, 그러니까 뭐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내가 잘 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렵지 않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위에 거는 프롬프트 패턴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패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명령하실 때 좀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패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거든요. 이걸 페르소나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패턴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 뭔지 아시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일종의, 그러니까 챗 GPT를 약간 내가 되게 이게 시키는 거예요. 날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좋은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페르소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 GPT한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죠. 네가 애플의 수석 제품 마케팅 관리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제품 공개한 거에서, 이게 사실 이게 좀 오류 같아요. 번역 오류 같아요. 실제로 번역은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200개 높은 12,000개의 사전 주문을 받았어. 당신의 상사인 팀쿡에게, 그러니까 챗 GPT한테 그렇게 팀쿡에게 이메일을 써서 뉴스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어떤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GPT가 좀 더 나의 주인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 라고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사실은 좀 더 이 부분이 좀 챗 GPT를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수학 보고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잡아본 게 아마 수학 보고서니까, 수학 보고서를 쓸 때 왼쪽 상단 좀 그 확대해 주세요. 이런 식이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은 챗 GPT한테 이렇게 한번 명령어를 넣어봤어요. 당신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생님이고 방금 학생에게 수학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당신의 학생에게 수행평가 주제로 교과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답변에는 주제와 방법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답변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면,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프롬프트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어떤 내용들을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볼게요. 오른쪽 상단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조금 그 같은 수학 보고서를 하더라도 일부러 여기 위에다가 그 프롬프트에다가 미적분학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또 미적분학 관련된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어쩌고라고 하면서 미적분 내용으로 내용이 비슷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바뀌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이렇게 좀 더 잘 이렇게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좀 많이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학생이랑 이렇게 좀 내용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사실 막 PPT 작성도 막 도와주시고 하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요거를 잘 쓴다고 하면 한번 이런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양질의 자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은 당장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몇 개 꼽으실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페르소나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GPT 활용 경진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GPT가 사실은 개발자들조차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 그러다 보니까 GPT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까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패턴화할 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이제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회 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GPT와 다르게 GPT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GPT의 일종의 생태계인 거죠. 우리 스마트폰 이제 어플들, 앱들처럼 이렇게 일종의 생태계가 되는 거라서 뒤지면은, 왜 우리 어플도 보면은 왜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어플 없나 해갖고 찾아보면 엔간한 거 지금 다 있잖아요. 얘도 상당히 외지간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원하시는 걸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지금 생각난 김에 그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GPT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GPT-4거든요. 근데 이 GPT-4 같은 경우는 유료 결제인데 한 달에 20달러인가, 지금 제가 가물가물한데 한 달에 20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2만 얼마 되는 거잖아요. 요새 좀 너무 환율이 그래서 어쨌든 2만 얼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뭐 이런 수행평가나 이런 걸 할 때 양질의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거 가격 쓸만한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료 버전 같은 경우가 3.5예요. 걔도 애지간한 거 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더 빠르게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3.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게 내용들이 후루룩 이렇게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조금 더 간단하게 검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PT-4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료 같은 경우는 이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조금 더 느려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아무래도 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4를 사용하는 게 좋다든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은 간단한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서치한 다음에 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료 버전이 훨씬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유료 버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무료 버전으로 버전을 바꾸는 건 클릭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무료만 쓰시는 분들은 무료만 쓰실 수 있고,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유료와 무료를 둘 다 상황에 맞춰 갖고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너무 친절한 학부모 교실 아닌가요? 저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자, 이번에는 AI 플랫폼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이제는 그 기존 어떤 수학 이론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쓴 거, 그 다음에 PPT를 만드는 거라면, 요번에는 요거를 이제 수학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예요, 이거. 그 학원에서 이를테면 수학 문제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저희 입시센터 저희 이응에 와보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기가 저희 센터가 작아가지고 큰 업소용이 아니라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ml 생수병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생수병을 세우지를 못해요. 정수기가 쫓아내서. 그래가지고 기울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생각인데, 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울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울였을 때 최적의 각도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것도 GPT-4 중에 하나인데 매스솔버라고, 얘한테 이제 문제를 줬어요. 자, 최적의 각도 찾아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전략, 수학적 분석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그림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지가 알아서 만들어 줬어요. 물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런 게 이제 약간의 오류들, 요렇게 생긴 정수기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스돌버 같은 경우 조금 한계가 있네 싶어가지고 다른 걸 찾아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난장판이잖아요. 이게 완전 이런 난리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막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좀 걸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500ml 물통보다는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GPT스들한테, 그러니까 수학 관련된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이거저거 시켜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지금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장 정확하게 잘 맞게 나온 그림이었고, 요거는 참고로 저 위에 그 울프레임이라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GPT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저희 특히 선생님들이 되게 잘 활용을 하시는, 많이 쓰는 GPT고요. 얘가 이제 굉장히 야무지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그래프나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쟤한테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설명도 해줬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GPT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 됐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 같은 경우 GPT는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설문조사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 할 때 오만 설문조사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팁 좀 드릴게요. 여기서 두 개의 그 LLM 모델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오른쪽이 지금 챗 GPT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라고, 저 이거 예전에 그 제민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라고 해서 저거는 뭐냐면은 그 구글 거예요. 저거는 원래 검색은 구글이잖아요. 그쵸? 환경오염 관련해가지고 외교 분쟁의 사례를 알려줘라고 이제 했어요. 원래 그 소재를 어떻게 잡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그 소재 같은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은 그 소재를 아예 완전 무한정으로 자유인 상태는 보통은 아니시고,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나는 외교 쪽으로 생기부를 좀 맞추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 외교 쪽에 적당한 거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색하다 보면은 여기서 진짜로 괜찮은 소스를 발견하려면은 진짜 구글 30페이지, 40페이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혹은 그만큼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LLM 모델을 사용하기 좋은 부분인데, 얘네들은 특히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검색을 빨리 해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관련된 사례들을 잘 이렇게 해줬고요. GPT 같은 경우도 이제 해주긴 하지만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확실히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때는 제미나이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기사 검색해서 되게 좋은 소스 좀 찾아줘 라고 하는 거는 얘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관련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는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사실은 다시 GPT로 가서, 자, 이번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설문조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좀 써보려고 해요.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이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우선은 설문조사 할 때 그냥 지들 멋대로 막 원하는 질문들 막 집어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홍군형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객관식 설문 문항을 만들어줘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네 알겠어요 하고서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더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문항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객관식으로 이제 설문 문항을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설문 문항 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라고 하면은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통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은 친구들한테 나 이거 설문 좀 해줘 라고 할 때 보통 구글 폼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할 수 있게 아예 코드도 짜줘 라고 하면은 코드도 짜줍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짜주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를 짠 거 가지고 구글에 앱 스크립트라고 거기다 갖다 붙여.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이제 알아서 코드 짰으니까 이제 구글 폼 형식으로 해가지고 싹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설문조사 해결.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주제를 적당하게 잡고, 저는 기사는 제미나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동영상.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왜 자료조사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찾으면서 기사도 보고 하다가
동영상도 볼 때가 있잖아요. 동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이게 동영상을 다 봐야지 얘가 나한테 의미 있는 자료인지 불필요한 자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만약에 20분짜리야. 그러면은 20분 걸리는 거잖아요. 30분짜리야. 30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훅훅훅훅 넘어갈 수라도 있는데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점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내용을 이해하기 좋은 걸로 요거는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다글로라고 해서 너무 이름 잘 짓지 않았나요? 다글로라고 해가지고 다글로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지금 캡처한 거예요. 그리고 다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새 보드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동영상 있죠. 링크를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주소를 복사한 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저 왼쪽 하단 부분 좀 그 확대 좀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그 링크 그냥 복부 타시면 돼요. 복부 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살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약간 이런 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올렸으면은 여기 받아쓰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한번 이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샘플로 동영상 하나를 실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탑재가 돼 있어요. 여기에 탑재가 돼 있고 그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 샘플 동영상이 이거고 이 샘플 동영상에 대해서 쫙 내용이 그 음성이 다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스크립트 요약까지 싹 AI가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동영상을 검색하고 찾고 했을 때 이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좀 더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이거를 동영상을 이제 올리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순식간에 1초 만에 이게 쫘르락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분이 걸려요. 한 2분 뭐 이 정도쯤에 걸려요. 그러면은 2분 동안 딴 거 찾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직접 보지 않으셔도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의리로 그 구독과 좋아요 의리로 나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거 유튜브 복사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음성 추출 중이라고 해서 떠요.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니면 딴 것도 좀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쫙 그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뜨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요약까지 싹 됩니다. 됐죠? 물론 약간의 오류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 아마 세특이 표준화가 아니라 이제 줄임말이라서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약간 부분적인 오류들이 물론 있기도 한데요. 그 오류들 같은 경우 지금 정도 기술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제가 오늘 소개드린 막 이런 것들 다 어느 게 됐던지 간에 제가 오늘 드린 거는 진짜 정말 양질의 어느 정도 상당히 기술력이 보장이 된 것들만 지금 제가 걸려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오류가 있어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성의껏 보면은 걸러낼 수 있을 정도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1000자로 요약해줘, 300자로 요약해줘 하는 것도 되게 잘해주지만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300자나 이 1000자가 되게 어색하고 티가 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못 써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300자, 1000자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활용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 저는 이 약간의 오류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그 평가절하를 할 정도일까? 사실 지금 기술 수준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이쁘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디글로 같은 경우는 영상을 텍스트로 요약하는 거에 아주 최적화된 되게 편리한 그런 어떤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한 거를 바탕으로 생기부 내용을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원서 썼을 때 점수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적은 그건 거잖아요. 그죠? 이 중에 지금 우리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학생들이 뭐 컴공을 가는 게 이제 목표인 요새는 인기가 많으니까 그쪽도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다른 학과들도 많이 생각하시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서류를 통해서 이게 의미 있는 기록들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되려고 하면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생기부 전체가, 지금은 심지어 자소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전체가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 아이들을 스토리텔링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마진 노트 3라고 해가지고 요게 밑에 저 마이 GP팀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그 GPT 같은 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G가 공다경 저고요. P가 저희 이과 내용 전체 총괄하시는 비교과 팀장님이 박씨거든요. 그래서 GP 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마진 노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쓰시면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글씨가 조금 작은데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에 어떤 키워드들, 어떤 내용 생기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이거를 처음 서류를 본 사람이 이거를 보고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상상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노트 같은 경우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이거는 사이트는 아니고 어플인데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애플에서 됩니다. 근데 이런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실 저희는 이게 워낙 좀 편하고 좋고 하다 보니까 쓰지만 근데 이제 애플을 안 쓰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트리 구조를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앱이나 이런 거 사실 더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은 생기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랄까 그냥 무조건 좋은 내용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진노트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체에 그림을 그리기 좋다. 요거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이 어플뿐 아니라 트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좀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학생들이 좀 한번 본인 생기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없는 제로 베이스인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이 GP팀이라는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이거 관련된 이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비교과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뭐랄까 스마트하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진짜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지금 현재 입시 트렌드와 방향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내용들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이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쓰는 가장 정말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프로그램들 위주로만 거르고 걸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노베이스인 상태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찐 엑기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심 없이 쓰셔도 되는 것들만 모았으니 이 정도는 학부모님, 저도 사실 컴퓨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냥 흔히 말하는 컴맹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찝어드린 사이트들 꼭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거 좀 한번 해보시고 다뤄보시면은 금세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더 능숙하게 조금만 더 이제 손에 좀 익으면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빨리 이거를 또 쳐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학부모님들의 어떤 정말 뜨거운 반응 덕분에 사실 학원에서 한동안 데스크가 정말 마비다시피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고 할 때마다 혼란스러우시기도 하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만 해보면은 되게 이제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고난이도로 약간 중급 버전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좀 활용하시기 좋게 정리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